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은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 뭉쳐주시죠. 오늘은 우리 이봉규 TV에는 처음 출연하시는데 요즘에 아주 종편이나 유튜브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TV 화면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말씀도 파워 있고 구수하고 요즘 특히 조국 사태 아주 여기저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국 사태. 한마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은 이제 그 끝까지 데리고 가고 대신에 이제 검찰 있잖아요. 윤석열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친다. 예.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국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갈 거다 이런데 윤석열을 친다. 예. 그런데 왜요? 예. 오늘 문 대통령이 예. 처음으로 이제 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조국에 대해서는 뭘 했냐면 조국은 이제 그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서 판단할 것이다. 예. 그럼 이게 사법 절차라는 것은 검찰 플러스 그리고 이게 법원 수사도 재판도 이게 사법 절차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이게 대법원까지 조국에 대해서 이게 유죄가 날 때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무죄 추정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조국은 신임한 걸로 오히려 이제 그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면 최종의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 거죠. 그럼 임기 말까지네 1심, 2심, 3심 하려면 그렇죠. 그럼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법무장관 사무실에서 업무는 계속 하고. 그렇죠. 제가 변호사들 만나보면요. 조국은 이게 그 설령 구속이 되더라도요. 교도소에서 검사들 불러가지고 검사와 대화하면서 검찰 개혁을 운운할 이런 그 정도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나려면 아무리 빨라도 이게 2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2년 걸리죠. 그럼 이게 임기 끝나거든요. 끝나죠. 따라서 조국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게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거를 아는 윤석열도 바보가 아닐 텐데 야 이게 나를 치려고 그런다? 그럼 먼저 쳐서 윤석열이를 재판이 아니라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면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속은 망신주기하고 저 이재수 사령관 별건 다 털듯이 그냥 구속시켜놓고 그냥 이것저것 비리 그냥 다 싸그리 작살내면.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 검찰은요. 기존의 그 국정농단 사건에 비하면 정말 이게 피해 사실 공표도 안 하고 아주 적법 절차 지켜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비난 비판이 청와대나 여당이 이게 많잖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보다 아마 윤석열 총장이 꼬투리가 하나라도 잡히면 피해 사실 바로 이게 고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망신주기처럼 하기는 좀 어렵고 아주 적법 절차는 준수하면서 최소한 이게 신중하게 할 걸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가지만 이제 자기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많이 압수수색 한 거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만한 거 딱 떨어지는 거 딱딱딱 가지고 영장실질심사 들이밀면은 법원도 어쩔 수 없어요. 구속영장 거기 발부해주면 구속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부인은 이제 제가 보기 구속영장이 100% 청구할 거고요. 거기 나오고. 근데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국이는 이게 계속 그 꼬리자르기. 뭐든지 사모펀드는 부인이 다 알아서 했고 이제 입시 부정도 부인이 다 알아서 했고 운동학원은 이게 동생이나 엄마가 다 알아서 했고 자기는 이게 전혀 모른다. 조국이는 이게 뭐든지 지금 모른다라 머리채로 꼬리자르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아마 이게 조국을 기소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게 구속까지는 좀 이게 쉽진 않지 않을까. 구속영장 청구 못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일단 이게 불구속 기소해서 그리고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이런 게 전략으로 지금 보통 법조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조인들은 예상하는구나. 근데 윤석열이가 간단치 않고 이게 있는 사람이라서 한번 해보자고 구속영장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윤석열을 아는 사람들, 측근들에서는 그렇게 윤석열이가 저 법대 다닐 때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그 10%원 권력 아래서도 대학생 때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모의 재판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깡다구가 있는데 가만 밀리겠어요?
저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길 바라지만, 근데 문제는 오늘 이게 문제인이가 뭐랬냐면 또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외에도 검찰권의 수사 관행이 개혁돼야 된다. 인권 보호로 이런 식의 검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 임기제지만 그렇게 임기가 보장 안 된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저는 이제 문 대통령 성격이나 지금 이게 청와대 뭐 586 주사파 정권 아닙니까? 이런 게 좌파들의 성향을 보면 얼마든지 윤석열을 먼저 날린다. 저는 이게 해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게 상식 법 이런 거 안 보고 윤석열이 계속 청와대 항명하면 저는 이게 임기 관계없이 날린다. 특히 수사팀도 다 날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날릴 때 이제 그냥 잭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뭔가 터트리면서 날리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예가 많잖아요. 윤석열도 그래서 성공한 거고. 그러면 날릴 때 윤석열 등 핵심 그 부하들이 그냥 객하고 가겠습니까? 뭔가 터트리면 이게 큰 방향을 일으키는 걸 터트리면 그렇죠. 그래서는 이게 청와대하고요. 지금 이게 검찰이 정말 이제는 이제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고 앞으로 이게 전면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청와대는 이제 인사권이 있으니 끝까지 이게 총장을 해임시키거나 수사팀을 바꿔버릴 수가 있고 근데 검찰은 이제 그 수사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조국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외에 대통령의 비리라든지 그게 만약에 없다면 검찰도 이게 그 어떤 수단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조국 기소만 가지고는 청와대하고 싸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대해서 관익에 어떤 약점을 잡고 있는지 이것도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른바 사법 쿠데타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도쿄 그 검사회 그 쿠데타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그 딱 두 개가 바로 이제 그 문준용, 그다음에 그 문다혜, 바로 이제 그 문 대통령의 아들 딸이죠. 근데 다 고발이 돼 있거든요. 곽상도 의원이나 현재 그 문다혜도 태국으로 이게 이주하면서 남편이 실제 그 투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토리 게임즈 게임하면서 그런 이제 정보가 검찰에 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준용도 최근에 그 코딩 뭐 프로그램 납품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이 만약에 그런 정보까지 캔다면 이제는 정말 이게 청와대와 사생결단 근본 일척의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사생결단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제가 봐도 이게 그 윤석열 총장도 절대 이게 물러서지 않은 또 이게 물러설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도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해임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저는 이제 그 문 대통령의 아들, 딸 이 문제도 이게 검찰에서 얼마든지 이게 수사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그게 문제고 근데 그걸 하느냐 마느냐인데 그 열쇠는 역시 윤석열이가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밀어붙여 목숨 걸고 내가 한번 사나이로서 이판사판 가느냐 아니면 조국 정도에서 건드리는 수준으로 대충 뭐만 하느냐. 근데 그 오늘 대통령이요. 딱 이 공개적으로 검찰 질책하자마자 바로 검찰에서 또 이게 답이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그 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검찰은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법 철자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철자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끊어보면 헌법 정신, 그 다음에 인권 존중,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법 철자에 따라 지금 이게 조국 수사는 적법하게 되고 있다. 이게 놓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바로 놓았는데 저는 이제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거 항명이 아닌가. 대통령이 질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치지 말아라. 검찰 손대지 마라.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하니까 만약에 우리를 치는 거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린 끝까지 간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수사가
네. 대통령은요 상당히 검찰이 좀 이게 그 인권을 침해하면서 네. 조국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가혹한 수사 아니냐. 네. 뭐 11시간 동안 이게 압수수색하고 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러기에 피해 사실을 너무 흘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야당과 내통해서 뭐 주광덕 의원과 이런 정보를 준 게 아닌가. 네. 청와대는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을 질책했는데 네. 윤석열은 이게 나오자마자 네. 바로 이게 항명해서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다. 지금 이게 정당히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바로 항명 발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간단치 않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 아까 예측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이 윤석열을 친다. 네. 그러면 검찰은 항명 지금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누구 승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일단 이게 법에 주어진 권한은 예. 대통령이 검찰의 임명권자예요. 원래는 이게 법에 보면 검사 인사는 총장의 의견 들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거든요. 예.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근데 문 대통령 인사를 보십시오. 예. 뭐 이게 반대파든 뭐 국민 눈치 안 보잖아요. 막 날려. 돈에 이게 뭐 개는 지주덕에 예. 기차는 가듯이 내 마음대로 인사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이번에 조국 임명할 때도 조국 장관 임명할 때도 국민 여론과 이게 완전히 배치해서 임명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윤석열이 자르는 것도 국민은 이게 다 반대하지만 그러게 문재인이라면 충분히 자를 수 있다. 근데 가장 문 대통령이요. 윤석열한테 기분 나쁜 게 예.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그 미국 갔죠. 예. 근데 그날 윤석열이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근데 가기 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야 좀 조용하게 수사해라. 조용하게 수사하는 말은 대통령이 최소한 이게 순방 가서 중요한 외교할 때는 그때는 이게 검찰이 좀 조용히 있어라 이랬는데 윤석열이 이게 그때 압수해버렸잖아. 대통령이 딱 정상회담 할 때 이게 바로 영민을 건드렸다. 청와대가 볼 때는 영민을 그러네. 이게 건드렸다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청와대가 하고 검찰이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보는 거예요. 영리를 견디었다고 보는군요. 그거를 지금 순방 갔다 와서 대놓고선 치고받기를 이쪽에서 장군 보니까 이쪽에 멍군 안 하시고 치고받기를 한다. 그렇죠. 이제 이 물러설 수 없는 진짜 최종 승부네요. 근데 강기정 이분의 말이 안 맞는 게 네. 저도 강기정하고 이게 방송도 많이 했는데요. 네. 본인이 이게 대통령 순방 중에 왜 검찰이 압수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옛날에 뭐라 했어요? 네. 총장은 총장 일하고 장관에게 장관 일하고 그렇지. 그럼 이게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대통령이 외국 가가지고 뭐 트럼프를 만나든 네. 유엔 총회 연설하든 그렇지. 검찰이 그걸 왜 신경 씁니까? 그렇죠. 검찰은 근데 검찰이 해서 압수하면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전혀 안 맞는 궤변이다. 강기정 이분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 사람 개변이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변호사니까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실 텐데 법적으로 예. 조국은 뭐 정경심이 말고 정경심 뭐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고 조국이 딱 떨어지게 요거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크게 이거 세 가지인데요. 네. 조국 수사팀이 검사가 한 20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네. 그게 세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사모펀드 팀이 10몇 명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운동학원 팀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입시비리 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모펀드는요, 네. 이거는 이게 뭐 코링크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제 공직자윤리법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있죠. 네. 사모펀드는 이게 제가 보기에 조국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기 자기 돈이 10억 5천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어떻게 그 뭐 이름도 모를 수 있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운동하고는 그저께 계속 최근에 동생을 네. 연 이틀 동안 이게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죠. 네. 근데 조국이가 이사하고 부인도 거기에 다 일했죠. 네. 근데 어떻게 허위소송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네. 옛날에 조국 이사회가 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 운동학원도 저는 몸빠이 나간다 보고, 그 다음에 그 대학 입시 중에서는 특히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있죠. 네. 이거는 이게 부인이 관여할 수가 없죠. 네. 조국이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오히려 이게 조국, 파일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 그 인생- 아들, 당국대 장영표 아들, 인생 그 다음에 확- 조국 친구 변호사 아들까지 놓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국 컴퓨터에서 파일이 다 놓아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위조 아닙니까? 근데 공익인권법센터는 조국 아니면 관여 못 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런 세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증거인멸 있죠. 집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 바꿀 때 그때 조국이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하드디스크 바꾸는 거 보고 야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한투신 직원한테 인사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거인멸 교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거인멸 교사, 그 다음에 사모펀드 운동학원, 그 다음에 공익인권보센터 있죠. 네. 이런 거는 이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100% 기소는 뭐 저기 첫날부터 지금 50일 됐죠. 네. 근데 첫날부터 저거 그 후배 특수산부의 동생이 있어서 예. 물어봤더니 예. 형님에게 조국 기소는 첫날부터 결정돼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첫날에 30여 군 압수했죠. 근데 그때 조국한테 보낸 메일들 있잖아. 조국 컴퓨터는 나중에 놓지만 이미 조국한테 보낸 메일이나 이 컴퓨터 자료들을 첫날에 다 압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은 첫날부터 표정 관리하면서 뭐 신중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50일 전에 이미 조국 기소는 100% 결정돼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검사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조국 기소는 결정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구속을 시키느냐 안 하느냐.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아니 재판을 하느냐 구속 상태에서 요건 남았는데 그거는 불구속으로 보시는군요. 일단 이게 그 현직 장관이고 하니까 부인까지 이게 구속했는데 또 이게 뭐 가족을 다 구속한 데도 없고요. 아마 방어권을 충분히 주도 증거가 워낙 차고 넘치니까 나중에 뭐 선고할 때 또 법정 구속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게 권력이 워낙 살아 있으니까 일단 불구속해서 아마 이게 판사가 나중에 볼 때 법정 구속으로 가든지 이런 게 절차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 거예요. 법정 구속으로. 예. 이게 첫 번째 재판에서 재판하는 도 끝나고 그냥 바로 구속. 그렇죠. 선고할 때. 근데 그럼 1심이 언제 열릴 것 같습니까? 이제 일정상 보통의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수사하고 있으면 언제 1심이 열립니까? 일단은 이게 그 부인부터 보통은 이제 원래 부인을 제일 마지막에 소환해야 되거든요. 주범이니까. 근데 조국이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일단은 이 부인은 오늘 제가 검찰청에 갔더니 모든 방송국에 차량이 다 와 있어요. 그러게 지금 뻗치기 들어갔다는 말은 그렇지. 아마 이게 그 비공개 소환이면 뭐 주말에 하지만 공개면 평일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 따라서 이게 부인 소환은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잖아. 그럼 이게 부인은 구속영장 청구해서 부인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리고 바로 조국 내 소환해서 한 번 정도 조사하고 바로 이게 기소하면 저는 뭐 시간이 그리 오래는 안 걸리고 기소는 이제 1, 2주 안에 다 끝날 거고요. 결국 이제 기소되고 나면 뭐 재판 1심이 한 4,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돼도 총선 안에는 법정 구속이 가능하네. 총선까지 이게 저는 조국 사태를요.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누가 조국이 원하는 시나리오? 자유우파가 원하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조국이가 처음부터 너무 그냥 그만둬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조국이 끝까지 버티고 검찰하고 이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기소해서 유죄까지 되고 구속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조국의 총선까지 계속 이 조국이가 화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국에 대한 여론 있죠. 이건 실제로 이게 워낙 안 좋아요. 일부 뭐 리얼미터나 약간 이게 조작해가지고 마사지해서 뭐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제가 보기에 7대3, 8대2거든요. 조국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자유우파의 총선에는 조국이가 가장 1등 공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해도 뭐 4, 5개월 걸리면 지금 일정상 한 2, 3월 내년 2, 3월에 그렇게 되면 이게 총선까지 영향이 되는 거네 바로. 그렇죠. 4월이 총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조국은요. 제가 보기 우병우보다 훨씬 심해요. 우병우는 옛날에 그 해경 있잖아요. 그때 윤대진이라고 대윤 소연할 때 윤대진 수사팀장. 근데 그 해경 압수수색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파악하는 차원에서 전화 한 통화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우병우가 몇 년 받았습니까? 근데 조국이는 처음에 딱 압수할 때 전화할 때 장관입니다. 딱 이랬잖아요. 그리고 전화 받은 사람도 특수부의 누굽니다. 이게 관등성명의 장관이 이건 이게 장관의 직무를 이용해 전화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리고 몇 번이나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달라, 배려해달라. 근데 이거 신속하게 이건 압박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졸속으로 대충 해달라.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아프면 변호사한테 부탁하든지. 근데 부인이 아프다는 것도 새빨간 이게 거짓말이에요. 피노키오 줘. 조국은 이게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피노키오 줘라 하거든요. 피노키오 줘. 근데 부인이 옛날에 이틀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왔고요. 실제 그 압수수색 하는데 사사건건 부인이 대들었어요. 이게 압수수색한 물건 제자리 갖다 놔라.
그다음에 박스가 2개인데 왜 하나만 담지 2개 하느냐. 그다음에 밥 시기가 밥 먹자. 너가 뭐 나도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개입한 게 부인이에요. 근데 무슨 119에 실려갑니까? 저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건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범죄예요. 아이고, 야, 명쾌합니다. 아유, 박력 있으시고, 자, 아주 명쾌합니다. 아유, 뭐 자주 좀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만 주시면 돼요. 뭐. 예.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서정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구독 꾹 빨간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뭉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